자, 안녕하세요. 교윤쌤입니다. 오늘은 저기 106페이지에 지구 열수지랑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단원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지구 온난화라는 단원 들어봤는데 지구 열수지라고 하는 단원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참고로 여기서 수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참고로 토역학 1에서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는데요, 선생님? 지구 시스템에서 물수지 평형이라고 들어봤냐? 다 까먹었냐? 물수지가 뭐야? 지권과 기권과 수권에서 물의 양은요 일정하죠. 왜? 들어오는 물의 양과 빠져나가는 양의 물이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수지라고 하는 용어는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요 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는요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통합과학 1에서는요 지구 시스템 할 때 물수지 평형을 배웠거든요. 이번에는요 지구 시스템에서 열수지 평형을 공부를 할 거다. 그냥 그게 차이야.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양이 같네요 라고 식설면은요 또 똑같은 거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열이 이동하는 방식부터 먼저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의 이동 방법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전도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주로 입자의 진동을 통해서 전달되는 방식이죠.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국을요 뜨겁게 이제 가열을 하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에 내가 만약에 국자를 넣게 되면은요 국자를 넣었는데 국자 손잡이까지 뜨거워지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렇죠? 이유는요 입자의 진동을 통해서 이렇게 열이 전달되기 때문이다 라고 공부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대류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류는요 물질이 직접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뜨거워진 물 올라가겠죠? 그리고 올라갔다가 차갑게 식은 물이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물질이 돌고 돌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우리가 대류라고 부르고요. 자, 마지막으로 열의 이동 방식,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전달되는 방식을 복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복사는요, 이제 어떤 형태로, 빛 형태로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통합과학이라서 했죠? 복사는 빛이고 빛은 복사입니다. 그렇죠? 뭐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다르긴 한 건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추울 때 햇빛을 쬐면 따뜻하죠? 왜냐면요 복사 에너지로 열이 전달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요 주로요 얘를 다룰 겁니다. 물론 지구 시스템에서 열은요 뭐 대류로도 뭐 물론 전달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요 복사 형태로 드러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라 그러냐, 지구로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랑 지구에서 빠져나가는 복사 에너지가 같아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현상을요 지구 복사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구 복사 평형부터 먼저 다뤄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요 지구는요 에너지를요 흡수합니다. 누구로부터? 태양으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날라오는요 이 에너지를요 우리가 뭐라 부른다?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를요 지구가 흡수하기만 한다면요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계속 올라가야죠. 그렇죠?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일정한 까닭은요 흡수한 만큼의 에너지를 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구가 방출하고 있는 복사 에너지를요 우리가 뭐라 부른다?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둘의 양은요 뭐하다?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요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열수지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단 짚고 넘어갈 거, 일단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는요, 주로요, 적외선과 가시광선 형태로 지구에 많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물론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 물론 자외선도 일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요, 그 오존층에 의해서 차단이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대부분 적외선과 가시광선 형태로 도착하게 된다. 지표면에. 그리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요, 대부분이요, 적외선입니다. 오케이? 아시죠? 아시죠라고 하면 안 되지. 모를 거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있죠? 그걸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요. 그리고 가시광선은요, 파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붉은색, 파장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요, 보라색에 가까워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 보까지를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적색에, 빨간색이 적색이죠? 적색의 바깥쪽에 있는 빛이다. 가시광선보다도 파장이 길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런 빛을요, 적외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다른 말로 열선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요, 내가 가시광선을 흡수해봤자 온도 안 올라가. 적외선을 흡수해야지요, 분자 운동이 활발하면서요,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복사는요, 거의 적외선 형태로만 주고받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빨간색 밖에 있다, 파장이 길다, 적외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반면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아지잖아? 그러면요, 보라색을 한자어로 자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색의 바깥쪽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파장이요, 점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파장이랑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요, 서로요, 반비례 관계라고 계속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자외선은 반대로 파장이 짧고요, 에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자외선을 계속 받잖아? 그럼 피부가 타버리고요. 그 다음에 심하면은 피부암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자외선보다도 파장이 짧은 X선이라든지 감마선 같은 것도 있고요. 적외선보다도 파장이 긴 이제 라디오파라든지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같은 게 있는데, 나머지는요, 필요 없으니까, 이번 단원에서는 필요 없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놈들이구나. 적외선 쪽으로 할수록요, 점점 파장이 길어지는구나. 자외선 쪽으로 할수록요, 점점 파장 짧아지고 에너지가 커지구나 라고 우리가 잘 이해를 해 주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뭘 다룰 거냐? 그래, 지구의 온도가 일정한 건 알겠는데, 자, 구체적으로 지구 시스템 내부에서 열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얼마만큼 빠져나가는지 그 열 수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요, 단순하게 요약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지구의 열수지를 단순하게 요약하면은요, 106페이지 맨 밑에 있는 보충자료 박스 나와 있죠? 그것처럼요,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밖에 이런 식으로 우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기권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지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자,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 계산해 볼게요. 자, 우리가 태양 있죠? 자, 태양으로부터 방출돼 가지고요, 지구로 입사되는 에너지를요, 10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지금 100만큼의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전부 다 들어올 수 있나요? 아니요. 전부 다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구름이나 대기에 의해서 반사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 지표면에 의해서도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기랑 지표에 의해서 반사되는 양이요, 대충 한 30 정도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구 시스템 안으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야? 100 중에 30만큼 반사당했으면은
70만큼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들어오는 70이요. 전부 다 지표에 도착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요. 대기에 의해서 흡수되는 양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는요. 대기에 의해서 흡수당하는데 그게 대략 한 얼마 정도라고 책에 나와 있냐면요. 23 정도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야, 그럼 70에서 23만큼 빠져나가고 남으니까 얼마만큼이 지표에 도착을 하게 된다? 47만큼이 지표에 도착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태양 에너지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이 이제 지표에 도착을 하고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구가 에너지를 흡수했으면 당연히 방출도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지표가 방출하는 에너지 거기 나와 있죠. 자, 지표면 방출 이게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요게 116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물의 증발. 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요. 24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대류랑 전도에 의해서 얼마 방출되고 있냐 지표에서 5만큼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116 그리고 24 그리고 5를 다 더하잖아. 그러면 총 합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냐면요. 다 더하면 얼마니? 145니? 145만큼의 에너지가 지표에서 방출되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145 중에서 얼마만큼이 우주로 손실이 되고 있냐. 이 중에 145 중에 12만큼이요. 대기를 뚫고요. 우주로 나가고 있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요. 야, 145 중에 12만큼이 우주로 나갔다라는 말은요. 나머지 얼마가 대기에 의해서 다시 흡수됐다라는 소리죠? 133만큼이요. 다시 대기에 의해서 흡수당한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죠? 보이시죠? 그렇죠? 지표면에서 빠져나오는 거 다 합치면 145. 그 중에 우주로 뚫고 나가는 게 12. 그럼 나머지 133만큼은 다시 대기에 의해서 재흡수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우리가 이거를요. 우주의 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우주의 창이란다. 실수. 대기의 창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대기의 창 효과에 의해서 12만큼이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요. 이제 대기가요. 합쳐가지고 얼마만큼 흡수했죠? 23에다가 133만큼을 흡수했으니까 156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다시 방출을 하겠죠. 대기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주로도 방출하고요. 지표로도 방출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주로 방출하는 양이 얼마여야 되냐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지구 시스템 안으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왔죠? 100만큼 오는데 30만큼은 튕겨나고 70만큼 들어왔잖아. 그럼 합쳐가지고 빠져나가는 양도 얼마가 돼야 돼? 70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만큼? 58만큼의 에너지를요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대기 쪽으로 우주 쪽으로 방출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양 70, 빠져나가는 양 70 해가지고요. 지구는요, 평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나머지를 이쪽으로 다시 방출을 해야겠죠. 그렇죠? 대기가 얼마 처먹었다고요? 합쳐가지고 23에다가 133도 해가지고 156만큼을 흡수했는데 방출되는 것도 얼마여야 돼? 156이 되겠죠? 58만큼은 위로 방출했고요. 아래로 방출되는 양 모르니까 X라고 친다면은요. 요거 이항시키면 되겠죠? 그럼 얼마니 계산하면은? 이게 98인가? 그래서 98만큼을요. 다시 지표 쪽으로 방출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표 입장에서는요. 47에다가 98을 더하면은요. 얼마만큼? 145만큼 흡수했죠. 그리고 145만큼 이렇게 방출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 권에서 그렇죠? 각 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요. 우리가 첫 번째 대기에서 봤을 때
대기에서 봤을 때는요, 흡수량이랑 방출량 비교해보면 되겠죠? 자, 대기가 흡수하는 양은요, 얼마다? 여기에서 23만큼 흡수했죠? 그 다음에 지표가 방출하는 것 중에 130만큼을 흡수해왔죠, 그렇죠? 예. 그래서 더하면은 얼마다? 156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했고요. 자, 방출하는 양. 우주로 얼마만큼? 58. 그리고 다시 지표 쪽으로 얼마만큼? 98. 만큼을 방출하면서 뭘 이루고 있다? 열수지 평형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역시 흡수량. 자, 태양 에너지 중에서 47만큼을요 이런 식으로 흡수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기가 방출하는 98의 에너지를요 지표가 흡수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합쳐가지고요 얼마만큼? 145만큼의 에너지를요 흡수하고 있고요. 자, 반대로 방출하는 거 얼마요? 지표면 방출에 의한 116, 그 다음에 물의 증발에 의한 24, 그 다음에 대류량 전도에 의한 5만큼 지표가 방출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흡수량이랑 방출량이랑 동일해가지고 열수지 평형을 이루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자, 100 중에서 30 빠져나갔죠, 이미? 그럼 들어오는 거 얼마다? 70만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구 시스템 전체적으로 보면요. 흡수량이 70이고요. 그리고 방출하는 양. 대기의 찬국과로 인해서 12만큼 이제 우주로 방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얼마? 이제 대기가 우주로 방출하는 게 58만큼 있죠. 그래서 합쳐서 역시 70만큼이다. 그래서 대기, 지표, 지구 시스템 전체적으로 봐도요, 다 열수지는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온도는 뭐하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대기가 없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자, 지금은 대기가 있을 때요. 자, 대기가 없게 되면은요, 자, 열수지 평형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기가 있든 없든요, 열수지는요, 평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소리죠. 근데 어떻게 평형을 이룰까? 100만큼 들어오잖아? 그냥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얼마만큼? 100만큼 빠져나가게 되면서 열수지가 평형을 이루게 되면서 얘도 온도가 일정한 상태가 되고요. 얘도 온도가 일정한 상태가 되는데 지구는 이런 거죠. 하지만 달은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평균 온도는요, 대기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중에 누가 더 평균 온도가 높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평균 온도는요, 뭘로 따질 수가 있냐? 얘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야, 생각해봐. 뜨거운 물체일수록요,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는 거잖아. 일반적인 25도씨짜리 철 조각은요, 에너지를 덜 방출해. 근데 내가 철을요, 뜨겁게 달고 700도씨 정도로 달고 그러면요, 철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온도가 높은 물체일수록요, 에너지를 많이 방출합니다. 복사 에너지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145만큼을 방출하고 있잖아. 얘가 더 뜨겁죠, 그렇죠? 얘는 100만큼 방출하고 있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평균 온도는요, 대기가 있을 때가 더 높아진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뭐라고 하냐면요, 온실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실 효과, 오케이? 그래서 온실 효과에 의해서 대기가 있을 때가 더 평균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은요, 대기에 의해서 대략 한 15도씨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달 같은 경우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한 영하 18도씨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번 단문에서 주된 주제 첫 번째는 뭐다? 열수지 평형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쓱 지워놓고요, A값 얼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몇 가지 디테일한 것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이동하는 형태부터 먼저 볼게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에는요, 뭐도 들어가 있고요, 적외선도 들어가 있고요, 자외선도 들어가 있고요, 가시광선도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흡수되는 양 있죠? 이 23. 얘가 대부분이 어떤 형태냐? 이게 오존층에 의해서 자외선이 흡수되는 양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자외선 형태예요. 물론 일부 적외선이요, 온실기체에 흡수되는 양도 포함되어 있긴 한데 대부분이 자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표에 도착하는 건 대부분이 가시광선이랑 적외선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 자외선이다. 오케이? 그리고 지표면이 방출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구 복사 에너지죠? 대부분이 뭐다? 얘가 적외선 형태로 방출되고 있다. 복사다 이란 말이야. 복사. 오케이? 네. 하지만 우리가 물의 증발 있죠? 예, 우리가 물이 증발을 하게 되잖아. 그럼 물의 상태가 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액체 상태가 수증기, 기체 상태가 되면은요, 주변으로부터 뭘 흡수해와요? 열을 흡수해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이요, 여기에 숨어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숨은 열이라고도 부르고요, 다른 말로는 잠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숨은 열 또는 자멸 형태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숨은 열 24 이런 식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대류랑 전도는 뭐 아까 전에 얘기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지표가 방출하는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 복사 형태로.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숨은 열과 대류 전도 형태로 방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5 중에 대부분은 뭐다? 복사. 그 중에서도 뭐야? 적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당연히 대기가 흡수하고요, 방출하는 것도 적외선, 지구복사 에너지 대부분이 적외선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대부분이 적외선 형태다. 그리고 대부분의 적외선은요, 온실기체에 의해서 흡수당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뚫고 나가는 것은요, 온실기체가 흡수하지 못하는 가시광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온실기체가 흡수하지 못하는 적외선도 있거든요. 그런 형태겠죠. 그렇죠? 대부분이 가시광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시광선과 이제 일부 적외선. 온실기체라고 해서요, 모든 적외선 파장을 다 흡수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일부 파장은 흡수 못하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로 어떤 형태로 흡수하고 방출하는지도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대기가 방출하는 거 적외선입니다. 대기가 방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요, 대표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제 에너지가 이동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거 주의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107페이지에 있는 대표자리 1번을 풀면서 감을 잡아야겠죠. 그렇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리 1번. 자, 그림은 복사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림 좀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우주가 있고, 여기에 대기, 그리고 여기에 지표가 이렇게 있는데, 자, 태양 복사 100만큼 들어오고 있죠? 근데 100이 다 들어오지 못하고 일단 여기에서 대기에 의한 반사 그리고 나머지 지표에 의한 반사 합쳐가지고 지구 반사 3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일부는요, 대기가 25만큼을 흡수한대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야, 100 중에서 30 반사되고 25만큼은 대기에 흡수당하니까 나머지 얼마? 45만큼이 지표에 도착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표 흡수 그 A가 얼마가 된다? 45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A 구할 수 있고요. 자, 이쪽에서 대기가 흡수하는 거 볼까요? 대류전도 숨은 열에 의해서 29만큼을 흡수하고 있고, 여기서 자외선 형태로 흡수하고 있고요. 지표가 방출하는 에너지 중에 100만큼을요, 다시 대기가 흡수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 값이 안 나와 있죠? 예, 근데 나머지 뚫고요, 일부가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대기가 방출하는 양을 보니까 지금 위쪽으로 얼마? 66만큼을 방출하고요. 아래쪽으로는 얼마? B만큼을 방출하고 있대요. 그렇죠? 그러면 역시 B도 구하러 가봐야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지구 안으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70이니까 지구에서 빠져나가는 에너지 양도 70이 되겠죠? 그러므로요,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흡수하는 거 다 합치면 얼마가 되기 때문에 7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야, 그러면은 얼마 중에서 100이 빠져나가고 남아야지 4만큼 나갈까? 당연히 여기 안에 들어갈 말이 104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숫자 적을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들어오는 양이랑 빠져나가는 양이랑 같다라고 식수하면 되겠죠. 그럼 지표가 흡수하고 있는 양은요, A 플러스 B가 되고요. 지표에서 빠져나가는 거는요, 이거 두 개겠죠. 그렇죠?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 합치면 얼마? 133. 들어오고 있는 건 얼마요? 45 플러스 B. 그러면은 B가 얼마가 된다? 이게 88이 돼야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니은이 88이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A와 B 둘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A는 45, B는 88.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양이랑 빠져나가는 양이 같다라고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네. 자, 2번. A 플러스 B는요, 지표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같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A 플러스 B는 133이죠? 이 133이요, 지표가 방출하고 있는 복사 에너지 양과 같냐라고 물었는데요. 지표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요, 얼마다? 이 104가 되겠죠. 그렇죠?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표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104. A 플러스 B는 133. 그렇죠? 그래서 같지 않고요. 자, 3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적외선 영역 에너지 양분의 가시광선 영역 에너지 양은요, 기역이 니은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예. 자, 기역은요, 지표로 들어오는 에너지죠. 내가 아까 말했죠. 이거 대부분이 어떤 형태라고요? 대부분이요, 가시광선 형태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지표가 방출하고 있는 양의 대부분은요, 오케이? 요거죠, 요거. 대기가 방출해서 지표 쪽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 이거 대부분 뭐라고 했죠? 이거 적외선이라고 했죠? 그러면은요, 예, 적외선 에너지 영역 양분의 가시광선 영역 에너지 양은요, 기역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시광선이 여기 더 많잖아. 그렇죠? 물론 여기도 일부 적외선 포함되어 있고요. 일부 가시광선 포함되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 가시광선이 이쪽에는 더 많다. 이쪽에는 적외선이 더 많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들어오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가시광선이 대부분이라는 거. 그렇죠? 근데 일부 적외선도 당연히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2번이랑 3번이 있죠? 동일한 맥락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이런 것들 알아야죠.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성층권에 화산재가 엄청 날아다니는데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요, 요 반사율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이게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화산재 때문에, 그렇죠? 자, 반면에 만약에 빙하 면적이 감소했대. 자, 빙하는 어떤 색깔이죠? 흰색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럼 빙하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말은요, 반사율도 줄어들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30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변화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지구온난화가 일어났어.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은요, 이 양 있죠, 이거, 98. 이거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또는 지표면 방출, 116 있죠? 이거 어떻게 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지구가 뜨거워지잖아? 그러면은요, 지구가 뜨거워지면은요, 방출하는 에너지 양 많아지겠죠? 그렇죠? 뜨거울수록 많이 방출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방출한 것만큼 뭐 해야 돼? 흡수해 와야겠죠. 그렇죠? 예, 이것도 증가, 이것도 증가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것도 증가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구온난화, 온실기체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도 물어보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할 게보다 그 온실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기 뭐야. 107페이지에 있는 2번, 3번은요, 당신들의 힘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답은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넘어가서 이제 108페이지에 있는요, 온실 효과, 그리고 지구 온난화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무엇을 온실 효과라고 부르냐, 이 정확한 정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온실 효과라고 하는 건 누가 일으키는 거냐? 당연히 온실 기체가 일으키는 건데, 자, 온실 기체가 도대체 무슨 기체냐? 온실 기체가 무엇을 흡수해가지고요? 적외선. 여기서는 지구복사 에너지라고도 불러도 무방하겠습니다. 적외선을 또는 지구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뒤에 다시 지표로 재방출하는 현상 을 온실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할게. 온실 기체가 지구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뒤에 지표로 다시 재방출하는 현상을요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지표면이 방출하고 있죠. 지구복사 에너지가 방출되죠. 근데 이것의 대부분을 누가 흡수해간다? 이게 온실 기체가 흡수해간다 이런 말이었죠. 이 133만큼 있죠. 온실 기체에 의해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온실 기체가 다시 그 흡수 에너지를 다시 지표 쪽으로 되돌리는 이 현상을요, 얘를요, 온실 효과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면요, 일부 학교에서 단어를 교묘하게 쎄꽂힙니다. 낚시하려고. 온실 기체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뒤 지표로 재방출하는 현상을 온실 효과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온실 기체는요 적외선을 흡수할 수 있는 기체입니다. 다른 빛 못 흡수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온실 기체 아까 말했죠. 적외선을 흡수할 수 있는 기체를 우리가 온실 기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온실기체 5대장 있거든요. 잘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온실기체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일단 첫 번째 수증기, 두 번째 이산화탄소, 세 번째 메테인, 네 번째 오존, 다섯 번째 산화이질소. 예, 우리가 얘네를요 온실기체 5대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종류의 온실기체가 있구나. 잘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온실 효과의 대부분은요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니? 라고 말하잖아. 이 주위에 온실 효과의 대부분은요 수증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케이? 왜요? 수증기가 가장 많거든. 그쵸? 그래서 요거 주의하세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은요, 얘네거든요. 예, 얘네들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온실 효과의 대부분은요, 수증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얘네들은 지구 온난화. 온실기체 기여도가 가장 큰 놈.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쵸? 온실 효과 기여도 가장 큰 놈. 오케이? 예. 그리고 참고로요, 우리가 다음 중 온실기체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거 구분할 때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 잘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참고로요, 같은 종류의 원자 두 개가 결합한 이원자 분자 있죠? 얘네들은요 적외선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즉 온실기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적외선을 흡수하지 못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이런 애들 N2라든지 O2 같은 애들은요 적외선을요 흡수하지 못합니다. 왜요? 쟤네들은요 쌍극자 모멘트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놈이기 때문입니다. 진동에 의해서.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또 뭔데요? 라고 하면요 할 말이 많아지니까 길어지니까 그냥 지금은 같은 종류의 원자 두 개가 결합한 애들은 온실 효과를 일으킬 수 없구나, 적외선을 흡수할 수 없구나, 온실기체가 아니구나,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아셔도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실 효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온실 기체의 종류 잘 역시 암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건 뭐다?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예. 자,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렇죠? 예, 온실 기체에 의해서 그 온실 효과가 강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온실 효과가 강해져가지고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 을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은요, 온실기체입니다. 그렇죠?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해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온실기체는 뭐냐? 당연하게도 얘입니다. 이산화탄소. 그렇죠? 참고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요, 뭐 화력 발전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데에 의해서도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철의 재련 이런 데서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전부 다 뭘 쓰고 있어요? 화석 연료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석 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어떨 때부터 산업혁명 이후로 화석 연료 사용량이요 갑자기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인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두 번째, 가축을 사육을 하잖아. 그러면은 가축의 분뇨라든지 아니면 소 같은 놈들 있죠? 예, 그런 애들이 꺽 트름하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요, 거기에서 뭐가 발생하냐면요, 메테인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양이라고 치잖아. 만약에 이산화탄소랑 메테인이랑 같은 양이라면요, 메테인의 온실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16배 이상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우리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 원인 대기 중에서 이런 식으로 온실기체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가끔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과거 지질 시대부터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해 왔으니까 지금은 그냥 높아지는 시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사실 자연적 요인만 따지잖아? 그러면요, 현재는요, 오히려 낮아져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적 요인만 고려했을 때, 뭐,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라든지, 아니면은 세차 운동이라든지, 공전궤도 이식률 변화라든지, 이런 걸 다 따져봐도요, 지금은요, 원래는 기온이 떨어져야 될 시기예요. 그렇죠?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기온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인위적 원인이 확실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겠죠. 그렇죠? 예. 저기 109페이지 나와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상이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막 눈 엄청 많이 내리고, 비도 엄청 많이 내리고, 막 토네이도, 태풍색이 증가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요, 예, 이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해수면의 상승의 주된 원인은 뭐냐면요, 그냥 빙하가 녹아서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참고로요,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받아둔 다음에 여기다가 얼음 하나를 둥둥둥 띄우잖아. 자, 그리고 만약에 저 얼음이요 전부 다 녹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헛소리, 얼음 녹으면 당연히 물의 높이가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요. 예, 물의 높이 그대로입니다. 왜요? 참고로요, 얼음이랑 물이랑 밀도 있죠? 당연히 물 위에 얼음이 뜨고 있으니까 물의 밀도가 더 큰 거 아시죠? 물의 밀도랑 얼음의 밀도랑 비율을 재보잖아. 예, 9대 10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얼음에 잠긴 부분의 부피가 9리터 정도 되고요. 위에 떠있는 부분의 부피가 1리터가 된다라고 하잖아. 예, 그러면은요, 얼음이 물로 바뀔 때 밀도가 증가하죠. 예, 그러면은 부피는 감소하게 됩니다. 밀도가 9분의 10배가 되잖아. 밀도는 10분의 9로 감소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얼음이 차지하고 있던 부피만큼 물로 바뀌어가지고요, 요런 식으로 빈자리를 채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떠있는 빙하가 녹아서는요, 해수면 높이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대부분의 빙하는요 바다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원인은요 고산지대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고산지대 빙하가 녹아가지고요 강물을 통해 가지고 바다로 흘러가면 해수면 높이가 증가하는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4도씨의 물을요 내가 가열해가지고요 20도씨로 만들잖아. 그럼 물의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런 현상을요 뭐라 부른다? 열팽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산지대의 빙하가 녹고 해수에 열팽창이 일어나므로 해수면 높이는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은 인간의 서식지, 터전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양 산성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바다에 녹는 이산화탄소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럼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많이 녹으면요, 뭐가 생기고요? 탄산이 생기고요. 탄산이요 이런 식으로요 수소 이온을 내놓게 되면서 바닷물이 산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뭘 문제를 일으키냐? 대표적으로 조개랑 산호 같은 놈들 있죠. 조개랑 산호의 껍데기는요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산은요 배웠죠? 탄산칼슘과 반응해서요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라고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조개 껍데기, 산호 껍데기 다 녹여버려 가지고요 얘네들이요 먼저 죽는다. 그러면서 생태계를 파괴시킨다라는 거죠. 연쇄적으로 다른 애들이 먹이에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렇죠? 조개 먹고 사는 애들 먹을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농작물 수확량 같은 거 감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물 부족 같은 거 생기고요. 감염성 질병, 뭐 대표적으로 열대성 질병 있죠. 뭐가 있어요? 말라리아라고 하는 놈이 있죠. 모기를 통해 가지고 전파되는 말라리아. 치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말라리아에 대해서 원래는요 위험하지 않은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위험하대요, 그렇죠? 점점점 더워지고 있어가지고요 말라리아가 점점점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모기들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예. 그리고 맨 밑에 한반도는 그럼 어떠냐? 말로 할게요, 그렇죠? 겨울 일수는요 점점 짧아지고요 여름 일수는 점점점 늘어나고요 거의 가을은요 삭제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덥다가 나처럼 반팔 입다가 갑자기 어느샌가 추워져가지고요 막 패딩 입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열대야 일수, 열대야가 뭐야? 예, 밤인데 개덥죠, 그렇죠? 그런 걸 열대야라고 부르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증가하고 있고요. 수온 상승하면서요 한류성 어종은요 이제 거의 볼 수가 없고요 난류성 어종 이런 게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막 생태 있잖아, 생태, 명태, 동태 이놈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놈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보기 힘들어졌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대신 막 참치 같은 것도 원래 우리나라 주변에 없었는데 이제는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개나리 같은 봄꽃 개화 시기는요 점점 빨라지는 거죠. 예, 봄꽃이 빨리 피는 게 뭐가 도대체 문제냐 이런 거죠. 원래는 3월에 필 꽃이요 이제는요 2월에 펴버리는 거예요. 아니 2월에 필 수도 있죠, 선생님. 2월에 핀 다음에 갑자기요 꽃샘추위 같은 거 있죠? 갑자기 확 추워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그렇죠? 그때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생태계가 교란이 되겠죠, 그렇죠? 벌들이 꽃 피니까 꿀 따라 가다가 너무 추워 이러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생태계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아열대 기후 지역이 확대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강수량은요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근데 강수 일수는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비가 내리는 날은 적어졌는데 비가 내리는 양은 오히려 증가했대. 그러면은 한 번에 많이 내린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집중호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아열대죠, 그렇죠? 그래서 기후가 아열대스럽게 바뀌면서요. 막 옛날에는요, 막 망고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기를 수가 없었죠. 열대성 작물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막 기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해양 산성화가 관측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10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런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은요, 당연히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고요.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우리가 생물들을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에도요, 위험을 이제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같은 거 개발하고 있고요. 온실기체 배출량은요, 점점점 줄이려고 하는 거죠.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소시키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이제 기후변화를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국제협약에 뭐가 있냐면요, 뭐 파리 기후협약, 뭐 그리고 그 이전에는요, 뭐 교토의정서, 몬트리올 의정서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온실기체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국제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국제협약에 가입을 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탄을 받겠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미국이랑 중국 같은 데 있죠? 예, 가입 안 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온난화까지 잘 정리를 하시고요. 예, 가장 뭐 기본적인 내용이라 가지고요. 문제 풀 때 아마 별로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 잘 풀어보시고요. 내용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 열수지 같은 경우는요, 조금 어렵죠? 그쵸? 예. 그래서 요거는요, 나중에 따로 이제 프린트로 만들어가지고요, 예,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거기 대표 자료 있죠? 예, 그 정도만 먼저 풀고요, 확인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러면은, 일단 이번 단어는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녕.